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몸에도 미니멀리즘입니다. 저자는 황민현, 출판사는 사이먼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민현,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이너로 일했다. 남들처럼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무거나 골고루 먹었다. 아랫배가 나오고 몸이 아팠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다. 그러나 몸은 더 아팠고 여드름도 심해졌다.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자연 식물식으로 바꾸었다.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여드름도 변비도 사라졌고 뱃살도 빠져나갔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음식을 바꾸자 몸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다. 냉장고에 골고루 음식을 버렸다. 화장품을 버리고 물 세안을 시작했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에서 내가 즐거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최소한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 2년 동안의 기록이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처음 느낀 것은 어이없다 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굉장하다로 바뀌었다. 사계절 내내 나를 괴롭히던 암내는 자연 식물식 오일 만에 사라졌다. 땀에서 나던 치즈 냄새도 사라졌다. 지방분해 시술까지 고려해야 했던 숨겨진 뱃살은 2주 만에 사라졌다. 몸은 가벼운데 체력은 갈수록 늘었다. 몸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찌꺼기들이 사라진 기분이라 걸음걸이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이틀에 한 번 갔던 화장실은 하루에 3번도 간다. 채식하는 사람들의 배변량이 더 많은 이유는 섬유소에 있다. 인류는 섬유소를 하루에 100g 이상씩 먹으며 진화해왔다. 뉴트리션 팩트의 논문들에 따르면 이러한 섬유소는 납이나 수은, 과도한 콜레스테롤, 에스트로겐과 이런 찌꺼기들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동물성 음식에는 섬유소가 제로이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니 속이 편안하다. 배불리 먹어도 화장실에 갔다 오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배가 꺼져 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인 트름이나 더부룩함, 가스, 구토도 사라졌다. 탄수화물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미밥을 밥솥에 배불리 먹어도 속이 편해서 탈이 난 적이 없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난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는 발굽혀펴기 10회가 최대였던 내가 총 90회를 넘겼다. 발굽혀펴기 숫자를 세면서 절로 웃음이 나왔다. 내가 미친 게 아닐까? 닭가슴살 대신 현미밥, 과일, 채소를 배불리 먹은 것이 전부였다. 따로 특별하게 운동을 더 했던 것도 아니다. 먹는 음식만 바꿨는데 체력이 늘었다. 운동하기가 수월해지자 팔 근육이 눈으로 확인 가능할 정도로 빨리 자랐다. 2년간 닭가슴살을 뜯으면서 근력 운동을 했던 나 자신이 안쓰러울 정도였다. 피부에도 변화가 생겼다. 나는 원래 피부가 안 좋았다. 기름기 가득한 동물성 음식과 식물성 기름, 가공식품, 설탕 등을 먹지 않자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화농성 여드름이 예전처럼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나의 피부과 담당 의사는 내 피부를 보고 어떻게 2에서 3주 만에 갑자기 모공과 기름이 줄었냐며 놀라워했다. 혹시나 해서 최근에 채식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자 갑자기 의사의 태도가 달라졌다. 음식 습관과 피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단다. 병원에서는 내 피부가 완전히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그 길로 더 확신이 들어서 오랫동안 다니던 병원을
안 다니기로 했다. 그때가 자연식물식을 하고 한 달이 좀 넘은 시기였다. 사람들은 항상 골고루 먹으라는 말을 한다. 그 골고루에는 곡물과 전분류, 채소와 과일류, 고기와 생선, 달걀, 콩류, 우유 및 유제품, 유지 및 당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다. 그러나 그렇게 골고루 챙겨 먹어도 주변에 안 아픈 사람이 없다. 감기나 두통, 변비, 비염, 위염, 빈혈, 편도염, 불면증에서 더 나아가 고혈압, 치매, 당뇨, 끝도 없다. 평생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과 싸워야 하는 것도 덤이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스테디셀러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이자 과일 위주의 자연식물식을 하는 건강 컨설턴트이다. 그는 20대의 비만이었지만 자연식물식을 한 뒤에 25kg을 감량했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하여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음식이 마른 장작이라면 운동은 부채라고 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건강한 음식 습관에 약간의 운동까지 더하자 마른 장작에 부채를 붙이는 것 같은 효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식물식을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모든 것이 변했다. 내가 규칙적인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만히 쉬고 있을 때에 심장 박동수가 72번이었다. 한 달 후에 그것은 54번으로 줄었다. 한 달 만에 나는 내 심장의 기능을 1분에 18번의 박동수만큼이나 강화시켰다. 하루에 15,000번 이상 박동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것은 1년으로 환산하면 수백만의 박동수가 줄어든 것이다. 나는 지금 장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1년에 수백만 번의 박동수를 줄이면 심장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계속 자연식물식을 했다. 채소와 과일의 비중을 점점 늘릴수록 텁텁한 통곡물 빵이나 면 종류도 생각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입맛이 변했다. 오이고추나 시금치, 감자, 케일, 당근, 고구마, 브로콜리, 상추 같은 것들이 너무 맛있어졌다. 과일이 있으면 설탕은 당연히 필요 없다. 이렇다 보니 자극적인 양념이나 소금도 필요 없어졌다. 식물 자체에서 오는 단맛으로 충분했다. 8개월이 좀 넘었을 즈음 다시 한번 심박수를 재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날따라 자기 전 유난히 내 심장이 아주 힘차게 펌프질을 하는 것이 느껴졌다. 머리 밑에 손을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동안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피가 퍼지는 느낌이 쿵쿵하고 온몸에 타고 느껴졌다. 마치 심장이 난 이렇게 힘이 세라며 자랑하는 것 같았다. 타이머를 켜두고 심박수를 세보았다. 내 심장은 정확히 1초에 한 번씩 뛰었다. 8개월간 자연식물식을 하고 100회에서 60회로 줄어든 것이다. 고기나 생선, 계란, 우유를 즐겨 먹을 때보다 운동 시간은 더 줄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마라톤 선수들의 심박수는 보통 1분에 30에서 50회라고 한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1분 동안 뛰는 심장의 횟수만 줄여도 병이 호전될 것이라고들 한다. 심장을 강화시키려면 운동도 중요하다. 그러나 운동만 해서는 어렵다. 먹는 것을 같이 바꿔야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안 좋은 음식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나는 건강한 음식 습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라며 힘들게 자신의 음식 습관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자연식물식이 그렇다. 그것은 자연식물식을 음식 습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은 대부분의 1위가 체중 감량이고 나머지는 진지한 건강 문제이다. 윤리적인 이유로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굳이 처음부터 자연 식물식을 하려고 하진 않는다. 한국에서도 비건 고기, 비건 치즈, 비건 빵 같은 것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일반식으로 했을 때 가졌던 입맛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동물만 뺀 버전으로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 아마 사람들에게 자연 식물식이 매력적으로 보였다면 배불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은 늘 다이어트와 전쟁한다. 덜 먹을까, 더 움직일까? 더 먹을까, 덜 움직일까? 혹은 더 먹고 덜 움직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가공식품과 동물성 음식을 버리고 자연식물식을 선택했고 그 변화가 순탄했던 이유는 자연식물식을 평생의 음식 습관이자 라이프 스타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진 않았다. 자연식물식으로 배불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평소 먹던 식단에서 과일을 추가하면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있다. 과일은 살이 안 찌는 것처럼 보이지만 0칼로리는 아니다. 평소 식단에 3개의 사과 혹은 3개의 배를 추가하여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해 보았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체중은 과일을 더 추가했음에도 몇 킬로그램씩 감소했다. 연구자들은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소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섬유소가 항비만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일과 똑같은 양의 섬유소를 가진 통곡물 쿠키를 먹었을 때는 과일을 먹었을 때처럼 체중 감량이 되지 않았다. 같은 양의 섬유소인데도 과일을 먹었을 때 체중이 감소했던 이유는 과일의 낮은 에너지 밀도 때문이었다.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중량 대비 칼로리를 뜻한다. 과일 3개와 귀리 쿠키 1개가 있을 때 과일 3개가 무게는 더 많이 나가지만 총 칼로리는 귀리 쿠키보다 적다. 섬유질과 수분이 많은 음식들은 무게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다. 바로 채소와 과일 같은 것들이다. 반대로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무게에 비해 칼로리가 높다. 베이컨은 무게는 적게 나가지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에는 위를 감싸고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이 있다. 음식이 충분히 들어와서 위에 볼륨감이 들면 뉴런은 뇌에게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고기와 치즈, 기름 같은 것들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고 난 후에야 볼륨감이 든다. 그때서야 뇌는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때는 이미 많은 칼로리를 먹고 난 후여서 너무 늦었다. 그러나 통곡물, 고구마,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은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어도 실제 섭취 칼로리는 적으며 포만감도 느낄 수가 있다. 바나나 6개와 케이크 1조각을 비교해보면 양은 바나나가 많지만 살찌는 것은 당연히 케이크이다. 즉, 섬유소와 수분이 많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들을 주식으로 삼는다면 배고픔과 싸우면서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칼로리 계산을 하거나 저칼로리로 먹을 필요도 없다. 같은 3000칼로리를 치킨과 피자로 채우는 것과 과일과 채소, 통곡물로 채우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으로
충분히 칼로리를 섭취했는데도 포만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도 배가 허전한 기분이 들어요. 현미밥과 고구마를 배가 아플 만큼 먹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이럴까? 왜 좋은 음식들을 먹었는데도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걸까? 바로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체중 감량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닭가슴살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굶어도 보고 다이어트 약도 먹어본다. 그러다가 마지막 희망으로 자연식물식을 시도한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을 또 다른 다이어트로 생각해버리면 역시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무슨 식단이든지 즐기지 못하고 억지로 한다면 폭식으로 터진다. 그들은 매일매일 몸무게를 소수점까지 재면서 비교를 한다. 나도 해봐서 알지만 피곤한 삶이다. 치팅데이는 몸을 속인다는 치팅과 데이의 합성어이다. 평소에 먹고 싶은 것을 꾹 참다가 특정 주기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다. 치팅데이가 왜 필요할까? 먹고 싶은 음식이 평소에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고 건강까지 하다면 치팅데이는 당연히 필요 없다. 기름에 튀긴 치킨과 떡볶이보다 현미밥에 된장찌개, 쌈채소, 두부조림 혹은 단호박과 복숭아를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입맛을 가졌다면 매일매일이 치팅데이일 것이다. 자꾸 맛있다 맛있다 최면을 걸듯 우리의 입맛과 몸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의 입맛을 바꾸면 해결되는 것이다. 폭식과 건강한 음식 습관은 나란히 갈 수가 없다. 폭식을 한다면 식단을 바꾸든지 입맛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입맛을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식물식은 어제까지 자극적인 불닭볶음면, 치즈스틱, 햄버거, 떡볶이를 먹던 사람이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따른다. 사람의 입맛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빵을 입에 달고 살았었다.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입맛은 변한다. 나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그대로를 먹기로 했다. 현미를 도종하면 백미가 된다. 통밀을 도종하면 흰 밀가루가 된다. 과일을 가공하면 과일 주스가 된다. 가능한 가공하지 않은 자연인 음식을 먹자는 것이 자연식물식이다. 정제 설탕과 정제 소금 대신 비정제 원당과 천연 소금, 향신료 등을 이용하여 요리를 한다. 식물성 기름 대신 물과 채소로 요리한다. 이렇게 나의 식단은 현미밥 같은 통곡물, 고구마와 감자와 옥수수 같은 구황작물, 다양한 제철 과일과 채소들, 콩류, 견과류, 씨앗류, 해조류, 다양한 향신료, 천연 소금 등으로 이루어졌다. 쉽게 생각하면 사찰 음식과 꽤 비슷하고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고봉밥에 소박한 나물 반찬 몇 가지와 비슷하다. 현미밥에 양파 장아찌, 쌈채소와 오이고추, 두부와 애호박, 양파, 고추 등을 넣고 끓인 맑은 된장국, 제철 과일과 같은 것이 나의 주 식사가 되었다. 스님들이 절에서 먹는 사찰 음식에서 흰 쌀밥과 식물성 기름을 현미밥과 물로 대체하면 그게 자연식물식이다. 장수촌의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드물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는 생기지만 늙었다는 이유로 살이 찌고 뼈가 약해지고 암에 걸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은 노화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 좋은 생활 습관의 결과일 뿐이다. 예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했다. 늙어서 치매에 걸리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혈관이다. 뇌까지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병들은 결국 혈관병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는 저지방, 자연 식물식 위주의 식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며 치유할 수 있는 병이다. 누트리팩츠를 운영하는 의사 마이클 그레거 박사의 책 의사들의 120세 건강 비결은 따로 있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 뇌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뇌 기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짧고 굵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으면서 누릴 것을 모두 누리고 일찍 죽는 것을 바란다. 그러나 세상은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적절한 햇빛과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만다. 여기서 적절한 햇빛과 물이란 음식과 운동, 건강한 인간관계, 수면, 마음 관리 등이다. 노년을 병실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건강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는 시대에 아프면서 오래 살기까지 한다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건강한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면 젊을 때부터 자신이 먹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우리 몸의 염색체의 끝 부분에는 텔로미어라는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는 염색체가 닳아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준다고 한다. 술이나 담배, 해로운 음식 습관을 가지면 텔로미어의 손실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금주나 금연, 항산화 물질이 많은 자연 식물식 위주의 음식 습관을 가지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늘어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즉,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세포 노화를 막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종교에는 아니지만 수행자들이 자연 식물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먹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생각도 차분해지는 법이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좋아한다. 어렵고 심오한 뜻이 담긴 말이 아니다.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된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 채식과 미니멀리즘을 지향했던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불멸의 고전이라 불리는 월든에서 이렇게 말한다. 육식에 대한 거부감은 경험의 결과가 아니고 일종의 본능인 것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고 검소한 식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더 아름답게 생각되었다. 완벽하게 해낸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나의 상상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고매한 능력, 시적인 능력을 진정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육식을 특히 삼가하고 어떤 음식이든 많이 먹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의 식사 취향과 관계없이 인류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육식의 습관을 결국엔 버리게 될 것이 인류의 운명임을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야만족들의 비교적 개화된 민족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 습관을 버린 것만큼 확실하다. 대개 자연 식물식으로 소화가 안 되거나 몸이 여전히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소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어라며 그대로 방치한다. 눈치나 불안,
초조, 인내심 부족, 그리고 짜증이나 분노, 미움의 감정이 있어도 근본을 해결하지 않는다. 해로운 음식으로 과식을 한다거나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도피를 한다. 잠시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화가 나거나 우울감에 빠져 도피할 거리를 찾게 된다. 그러는 동안 자존감은 갈수록 떨어진다. 건강에는 먹는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식사는 엄격한 자연 식물식이지만 불안과 짜증, 스트레스, 수면장애, 운동 부족인 사람보다 자연 식물식 위주의 동물성 음식을 조금 먹더라도 마음이 평온하고 화가 없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는 것이다. 나는 블로그를 통해 철저하게 음식 습관을 관리하는데도 아픈 사람들의 댓글들을 많이 받았다. 비건 정크푸드는 전혀 먹지 않고 평소에 동물성 음식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팠다. 비록 온라인이라서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는 내가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도 그 사람의 분위기는 느껴지게 되었다. 헬렌 리어링은 그녀의 명저 소박한 밥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엄격한 채식인이지만 아내를 구타하는 자보다는 육식을 하지만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낫다는 간디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 엄격한 채식인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를 식사에 초대하면 아내와 딸을 심하게 무시해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지 못하게 하고는 혼자서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이 고약한 강성론자는 먹는 법을 제대로 배웠는지는 몰라도 사는 법은 아직 배울 게 많았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활발한 기운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 조금 나쁜 것이 있어도 관대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하더라도 늘 부정적인 말과 상대방에 대해서 비하적인 발언을 같이 한다. 안 좋은 점만 꼬집어서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말의 불안한 감정도 느껴지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은 비슷한 음식을 먹어도 생각하고 느끼고 사는 방식이 매우 다르며 건강 상태도 매우 다르다. 나와 대화한 건강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은 확실하게 다른 말투,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건강하게 먹어도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 매사에 걱정이 많고 스스로를 압박한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를 이루고 싶은데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초조함, 불안감, 강박, 실망, 인내심 부족, 두려움 등등 건강한 음식이라도 불안해하면서 먹는 것과 평온한 마음으로 먹는 것은 정말로 다르다. 생활 습관도 좋지 않다.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잠도 잘 못 잔다. 식사가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자연 식물식을 권장하는 의사들이 동물성 음식을 완전히 제한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소량의 고기와 유제품을 먹으면 바로 암에 걸려서가 아니다. 음식 습관 자체를 교정하기에는 입맛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단번에 동물성 음식을 끊으라고 말한다. 술과 담배도 한순간에 끊는 것이 쉽지 조금씩 서서히 끊거나 소량만 매일 즐긴다는 것은 그만큼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아닌 이상 매우 어렵다. 물론 이미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은 사람들의 경우 철저하게 모든 동물성 음식과 가공식품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심각한 병이 없기에 자연식물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가끔 동물성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해도 동물성 음식을 소량이라도 찾아서 먹지 않는다. 음식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는 동물을 음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먹지 않는다. 진짜 건강한 음식 습관은 비싸지가 않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음식 습관이기 때문이다. 몸에 좋다는 유산균, 오메가3, 단백질 보충제, 홍삼, 슈퍼푸드 같은 것을 원래 먹던 식단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먹던 식단에서 안 좋은 것부터 빼는 것이 건강의 시작이다. 자연 식물식은 요리라고 할 것도 없이 정말 간단하다. 집에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과 채소 몇 가지, 그리고 현미, 과일만 있으면 오늘 하루 자연 식물식을 할 수가 있다. 한식은 자연 식물식을 하기에 가장 좋다. 밥에 나물 반찬을 만들어서 비벼 먹거나 채소와 채소로 만든 된장국을 끓이면 그것이 자연 식물식이다. 간장은 마법의 양념과도 같다. 간장에 양파, 마늘, 가지, 버섯, 두부 등 좋아하는 식물성 재료들을 넣고 졸이게 되면 밥 반찬은 금방 나온다. 물론 양념도 잘 골라야 한다. 정제염이나 정제설탕, GMO 콩, 발음하기 어려운 화학 성분들, 동물성 성분들이 들어간 것은 피한다. 무농약 콩과 천일염만으로 만든 깔끔하고 맛있는 된장과 간장도 시장에 널려 있다. 재료를 자꾸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조리 과정도 간단하다. 자연 식물식 요리는 대게 기름에 튀기거나 푹 가열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데치고 삶고 조리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생으로 먹기 좋은 재료들은 잘 씻어서 그대로 먹으면 된다. 가볍게 먹을수록 몸과 정신도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식단에서 식물성 기름을 빼는 순간 입맛이 훨씬 건강하게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기름을 넣고 먹는 것을 습관으로 하면 기름진 동물성 음식, 튀김, 피자, 중국 요리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찾게 될 확률이 크다. 내 몸이 자연 식물식에 적응을 했던 것처럼 나도 이 식단에 적응을 할수록 나의 식탁은 더욱더 간소해졌다. 반찬 가짓수가 많지 않아도 충분했고 요리가 귀찮으면 하지 않아도 되었다. 삶은 고구마, 찐 단호박은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된다. 과일은 물에 씻어서 먹으면 끝이다. 자연 식물식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현미밥 가득 넣은 현미김밥이다. 김밥은 자연 식물식을 하고 처음 말아봤다라고 고백한다. 김밥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연 식물식 김밥은 요리가 필요 없어서 정말 간단하다. 우리 집에는 김을 동글게 마는데 필요한 김발도 없다. 그래서 손으로 말고 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햄을 굽고 계란으로 지단을 만들고 채소들을 볶고 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생김 위에 현미밥 가득 깔고 집에 있는 잎채소, 오이고추를 넣은 다음 손으로 돌돌 말면 끝이다. 그 위에는 천일염을 살짝 뿌려서 간을 한다. 된장에 찍어 먹기도 한다. 처음에는 칼질도 서툴러서 다 터졌다. 톱질을 하듯 살살 썰어야 예쁘게 썰린다. 김밥은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를 넣으면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싶다면 적당히 간을 한 나물과 간장에 졸인 두부, 유부 같은 것을 넣을 수도 있다. 아삭한 맛을 원한다면 인공 색소를 넣지 않은 단무지를 넣어도 좋다. 약간 느끼하게 먹고 싶다면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도 좋고, 방법은 취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알록달록 파프리카를 넣으면 비주얼은 더욱더 살아난다. 이제 참기름과 햄이 들어간 김밥보다는 싱싱한 맛이 있는 자연 식불식 김밥이 좋다. 단순해질수록 건강하고 편한 식사라는 깨달음이 온 탓이다. 나는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고 식물성 음식만 먹는다. 멸치 육수도 먹지 않으니 제대로 편식하는 사람이다. 현미밥 같은 통곡물을 기반으로 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겨울철에는 현미밥 대신 고구마를 즐겨 먹기도 한다. 고구마나 단호박, 감자, 옥수수 같은 것들은 통곡물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탄수화물이다. 빵이나 떡이 먹고 싶다면 통밀빵, 호밀빵, 현미빵 같은 통곡물로 만든 그런 빵에 우유나 계란, 버터, 치즈 등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빵으로 선택을 한다. 요즘은 좋은 재료들로 만든 건강한 빵집들이 정말 많고 맛도 좋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글루텐 프리 비건 빵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비건 베이커리와 식당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길 건너 빵집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요즘엔 통곡물 자체인 현미밥을 먹는 것이 더 좋아졌다. 채소는 시금치, 상추, 깻잎, 부추, 무, 오이고추, 파프리카, 당근, 연근, 양배추, 양상추, 브로콜리, 케일 등 취향 따라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다. 과일은 바나나, 망고, 사과, 딸기, 귤, 키위, 수박, 복숭아, 참외 등 계절에 따라 즐겨 먹을 만한 것들이 넘친다. 자연과 거리가 먼 공장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피한다. 껍질을 벗기고 기름과 설탕에 굽지 않은 견과류와 씨앗을 먹는다. 두부를 먹을 바에는 그것을 가공하기 전인 콩을 먹는 것이 더 좋다. 스무디로 간 과일을 먹을 바에는 생과일을 껍질과 함께 아삭아삭 씹어 먹는 것이 더 좋다. 인위적으로 지방만 추출해낸 올리브 오일을 먹을 바에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어우러진 올리브 자체를 먹는 것이 좋다. 기름 대신 물로 조리를 하면 아주 깔끔한 맛이 난다. 정제 설탕 대신 비정제 원당을 쓰고 정제 소금 대신 천연 소금을 쓴다. 단맛이 나는 과일을 먹으면 설탕은 굳이 필요 없다. 계절에 따라 먹는 재미도 다르다. 자연 식물식을 시작했던 첫 여름에는 복숭아를 정말로 많이 먹었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복숭아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가을에 감과 홍시를 먹고 나서는 홍시가 제일 맛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겨울에는 귤을 시컷 먹었다. 레드향은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어서 감동까지 받을 정도였다. 날이 추워지니 자동적으로 무겁고 따뜻한 음식들이 생각난다. 고구마도 식사처럼 많이 먹었다. 봄에는 딸기를 즐겨 먹었다. 그렇게 다시 두 번째 맞이한 여름에는 기다렸던 복숭아를 실컷 먹었다. 복숭아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자연 식물식을 하기 이전에도 나는 늘 과일을 좋아했다. 하지만 식전이나 식후에 잠깐씩 먹는 디저트 정도로만 생각했다. 고구마는 다이어트용으로
한두 개씩 먹는 정도였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을 한 이후 이것들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이 말을 되풀이하는 날이 많아졌다. 설탕을 평소에 먹지 않으니 과일 자체의 단맛을 더욱더 잘 느끼게 되었다. 고구마 무게를 재면서 칼로리를 계산하던 과거의 나는 사라졌다. 귤을 먹게 먹었는지 세는 일도 없다. 어린아이들이나 야생동물들처럼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먹는 것이 단순해지면 냉장고가 단순해진다. 냉장고가 단순해지면 장 보는 것도 단순해진다. 장을 보러 가면 내가 보는 구역은 늘 정해져 있다.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생각하지 않고 곧장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기 때문에 고민이 줄어든다. 내가 가는 구역은 과일과 채소 코너이다. 고기나 해산물, 우유, 유제품 코너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자연 식물식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저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식을 통해서 자연 식물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몸에도 미니멀리즘입니다. 저자는 황민현, 출판사는 사이먼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민현,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이너로 일했다. 남들처럼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무거나 골고루 먹었다. 아랫배가 나오고 몸이 아팠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다. 그러나 몸은 더 아팠고 여드름도 심해졌다.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자연 식물식으로 바꾸었다.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여드름도 변비도 사라졌고 뱃살도 빠져나갔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음식을 바꾸자 몸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다. 냉장고에 골고루 음식을 버렸다. 화장품을 버리고 물 세안을 시작했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에서 내가 즐거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최소한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 2년 동안의 기록이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처음 느낀 것은 어이없다 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굉장하다로 바뀌었다. 사계절 내내 나를 괴롭히던 암내는 자연식물식 오일 만에 사라졌다. 땀에서 나던 치즈 냄새도 사라졌다. 지방분해 시술까지 고려해야 했던 숨겨진 뱃살은 2주 만에 사라졌다. 몸은 가벼운데 체력은 갈수록 늘었다. 몸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찌꺼기들이 사라진 기분이라 걸음걸이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이틀에 한 번 갔던 화장실은 하루에 3번도 간다. 채식하는 사람들의 배변량이 더 많은 이유는 섬유소에 있다. 인류는 섬유소를 하루에 100g 이상씩 먹으며 진화해왔다. 뉴트리션 팩트의 논문들에 따르면 이러한 섬유소는 납이나 수은, 과도한 콜레스테롤, 에스트로겐과 이런 찌꺼기들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동물성 음식에는 섬유소가 제로이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니 속이 편안하다. 배불리 먹어도 화장실에 갔다 오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배가 꺼져 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인 트름이나 더부룩함, 가스, 구토도 사라졌다. 탄수화물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미밥을 밥솥에 배불리 먹어도 속이 편해서 탈이 난 적이 없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난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는 발굽혀펴기 10회가 최대였던 내가 총 90회를 넘겼다. 발굽혀펴기 숫자를 세면서 절로 웃음이 나왔다. 내가 미친 게 아닐까? 닭가슴살 대신 현미밥, 과일, 채소를 배불리 먹은 것이 전부였다. 따로 특별하게 운동을 더 했던 것도 아니다. 먹는 음식만 바꿨는데 체력이 늘었다. 운동하기가 수월해지자 팔 근육이 눈으로 확인 가능할 정도로 빨리 자랐다. 2년간 닭가슴살을 뜯으면서 근력 운동을 했던 나 자신이 안쓰러울 정도였다. 피부에도 변화가 생겼다. 나는 원래 피부가 안 좋았다. 기름기 가득한 동물성 음식과 식물성 기름, 가공식품, 설탕 등을 먹지 않자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화농성 여드름이 예전처럼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나의 피부과 담당 의사는 내 피부를 보고 어떻게 2에서 3주 만에 갑자기 모공과 기름이 줄었냐며 놀라워했다. 혹시나 해서 최근에 채식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자 갑자기 의사의 태도가 달라졌다. 음식 습관과 피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단다. 병원에서는 내 피부가 완전히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그 길로 더 확신이 들어서 오랫동안 다니던 병원을 안 다니기로 했다. 그때가 자연식물식을 하고 한 달이 좀 넘은 시기였다. 사람들은 항상 골고루 먹으라는 말을 한다. 그 골고루에는 곡물과 전분류, 채소와 과일류, 고기와 생선, 달걀, 콩류, 우유 및 유제품, 유지 및 당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다. 그러나 그렇게 골고루 챙겨 먹어도 주변에 안 아픈 사람이 없다. 감기나 두통, 변비, 비염, 위염, 빈혈, 편도염, 불면증에서 더 나아가 고혈압, 치매, 당뇨, 끝도 없다. 평생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과 싸워야 하는 것도 덤이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스테디셀러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이자 과일 위주의 자연식물식을 하는 건강 컨설턴트이다. 그는 20대의 비만이었지만 자연식물식을 한 뒤에 25kg을 감량했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하여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음식이 마른 장작이라면 운동은 부채라고 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건강한 음식 습관에 약간의 운동까지 더하자 마른 장작에 부채를 붙이는 것 같은 효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식물식을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모든 것이 변했다. 내가 규칙적인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만히 쉬고 있을 때의 심장 박동수가 72번이었다. 한 달 후에 그것은 54번으로 줄었다. 한 달 만에 나는 내 심장의 기능을 1분에 18번의 박동수만큼이나 강화시켰다. 하루에 15,000번 이상 박동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것은 1년으로 환산하면 수백만의 박동수가 줄어든 것이다. 나는 지금 장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1년에 수백만 번의 박동수를 줄이면 심장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계속 자연식물식을 했다. 채소와 과일의 비중을 점점 늘릴수록 텁텁한 통곡물 빵이나 면 종류도 생각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입맛이 변했다. 오이고추나 시금치, 감자, 케일, 당근, 고구마, 브로콜리, 상추 같은 것들이 너무 맛있어졌다. 과일이 있으면 설탕은 당연히 필요 없다. 이렇다 보니 자극적인 양념이나 소금도 필요 없어졌다. 식물 자체에서 오는 단맛으로 충분했다. 8개월이 좀 넘었을 즈음
다시 한번 심박수를 재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날따라 자기 전 유난히 내 심장이 아주 힘차게 펌프질을 하는 것이 느껴졌다. 머리 밑에 손을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동안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피가 퍼지는 느낌이 쿵쿵하고 온몸에 타고 느껴졌다. 마치 심장이 난 이렇게 힘이 세라며 자랑하는 것 같았다. 타이머를 켜두고 심박수를 세보았다. 내 심장은 정확히 1초에 한 번씩 뛰었다. 8개월간 자연식물식을 하고 100회에서 60회로 줄어든 것이다. 고기나 생선, 계란, 우유를 즐겨 먹을 때보다 운동 시간은 더 줄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마라톤 선수들의 심박수는 보통 1분에 30에서 50회라고 한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1분 동안 뛰는 심장의 횟수만 줄여도 병이 호전될 것이라고들 한다. 심장을 강화시키려면 운동도 중요하다. 그러나 운동만 해서는 어렵다. 먹는 것을 같이 바꿔야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안 좋은 음식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나는 건강한 음식 습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라며 힘들게 자신의 음식 습관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자연식물식이 그렇다. 그것은 자연식물식을 음식 습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은 대부분의 1위가 체중 감량이고 나머지는 진지한 건강 문제이다. 윤리적인 이유로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굳이 처음부터 자연식물식을 하려고 하진 않는다. 한국에서도 비건 고기, 비건 치즈, 비건 빵 같은 것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일반식을 했을 때 가졌던 입맛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동물만 뺀 버전으로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 아마 사람들에게 자연식물식이 매력적으로 보였다면 배불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은 늘 다이어트와 전쟁한다. 덜 먹을까, 더 움직일까? 더 먹을까, 덜 움직일까? 혹은 더 먹고 덜 움직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가공식품과 동물성 음식을 버리고 자연식물식을 선택했고 그 변화가 순탄했던 이유는 자연식물식을 평생의 음식 습관이자 라이프 스타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진 않았다. 자연식물식으로 배불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평소 먹던 식단에서 과일을 추가하면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있다. 과일은 살이 안 찌는 것처럼 보이지만 0칼로리는 아니다. 평소 식단에 3개의 사과 혹은 3개의 배를 추가하여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해 보았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체중은 과일을 더 추가했음에도 몇 킬로그램씩 감소했다. 연구자들은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소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섬유소가 항비만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일과 똑같은 양의 섬유소를 가진 통곡물 쿠키를 먹었을 때는 과일을 먹었을 때처럼 체중 감량이 되지 않았다. 같은 양의 섬유소인데도 과일을 먹었을 때 체중이 감소했던 이유는 과일의 낮은 에너지 밀도 때문이었다.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중량 대비 칼로리를 뜻한다. 과일 3개와 귀리 쿠키 1개가 있을 때 과일 3개가 무게는 더 많이 나가지만 총 칼로리는 귀리 쿠키보다 적다. 섬유질과 수분이 많은 음식들은 무게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다. 바로 채소와 과일 같은 것들이다.
반대로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무게에 비해 칼로리가 높다. 베이컨은 무게는 적게 나가지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에는 위를 감싸고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이 있다. 음식이 충분히 들어와서 위에 볼륨감이 들면 뉴런은 뇌에게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고기와 치즈, 기름 같은 것들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고 난 후에야 볼륨감이 든다. 그때서야 뇌는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때는 이미 많은 칼로리를 먹고 난 후여서 너무 늦었다. 그러나 통곡물, 고구마,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은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어도 실제 섭취 칼로리는 적으며 포만감도 느낄 수가 있다. 바나나 6개와 케이크 한 조각을 비교해보면 양은 바나나가 많지만 살찌는 것은 당연히 케이크이다. 즉, 섬유소와 수분이 많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들을 주식으로 삼는다면 배고픔과 싸우면서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칼로리 계산을 하거나 저칼로리로 먹을 필요도 없다. 같은 3000칼로리를 치킨과 피자로 채우는 것과 과일과 채소, 통곡물로 채우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으로 충분히 칼로리를 섭취했는데도 포만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도 배가 허전한 기분이 들어요. 현미밥과 고구마를 배가 아플 만큼 먹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이럴까? 왜 좋은 음식들을 먹었는데도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걸까? 바로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체중 감량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닭가슴살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굶어도 보고 다이어트 약도 먹어본다. 그러다가 마지막 희망으로 자연식물식을 시도한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을 또 다른 다이어트로 생각해버리면 역시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무슨 식단이든지 즐기지 못하고 억지로 한다면 폭식으로 터진다. 그들은 매일매일 몸무게를 소수점까지 재면서 비교를 한다. 나도 해봐서 알지만 피곤한 삶이다. 치팅데이는 몸을 속인다는 치팅과 데이의 합성어이다. 평소에 먹고 싶은 것을 꾹 참다가 특정 주기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다. 치팅데이가 왜 필요할까? 먹고 싶은 음식이 평소에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고 건강까지 하다면 치팅데이는 당연히 필요 없다. 기름에 튀긴 치킨과 떡볶이보다 현미밥에 된장찌개, 쌈채소, 두부조림, 혹은 단호박과 복숭아를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입맛을 가졌다면 매일매일이 치팅데이일 것이다. 자꾸 맛있다 맛있다 최면을 걸듯 우리의 입맛과 몸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의 입맛을 바꾸면 해결되는 것이다. 폭식과 건강한 음식 습관은 나란히 갈 수가 없다. 폭식을 한다면 식단을 바꾸든지 입맛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입맛을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식물식은 어제까지 자극적인 불닭볶음면, 치즈스틱, 햄버거, 떡볶이를 먹던 사람이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따른다. 사람의 입맛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빵을 입에 달고 살았었다.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입맛은 변한다. 나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그대로를 먹기로 했다. 현미를 도종하면 백미가 된다. 통밀을 도종하면 흰 밀가루가 된다. 과일을 가공하면 과일 주스가 된다. 가능한 가공하지 않은 자연인 음식을 먹자는 것이
자연 식물식이다. 정제 설탕과 정제 소금 대신 비정제 원당과 천연 소금, 향신료 등을 이용하여 요리를 한다. 식물성 기름 대신 물과 채소로 요리한다. 이렇게 나의 식단은 현미밥 같은 통곡물, 고구마와 감자와 옥수수 같은 구황작물, 다양한 제철 과일과 채소들, 콩류, 견과류, 씨앗류, 해조류, 다양한 향신료, 천연 소금 등으로 이루어졌다. 쉽게 생각하면 사찰 음식과 꽤 비슷하고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고봉밥에 소박한 나물 반찬 몇 가지와 비슷하다. 현미밥에 양파 장아찌, 쌈채소와 오이고추, 두부와 애호박, 양파, 고추 등을 넣고 끓인 맑은 된장국, 제철 과일과 같은 것이 나의 주 식사가 되었다. 스님들이 절에서 먹는 사찰 음식에서 흰 쌀밥과 식물성 기름을 현미밥과 물로 대체하면 그게 자연 식물식이다. 장수촌의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드물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는 생기지만 늙었다는 이유로 살이 찌고 뼈가 약해지고 암에 걸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은 노화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 좋은 생활 습관의 결과일 뿐이다. 예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했다. 늙어서 치매에 걸리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혈관이다. 뇌까지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병들은 결국 혈관병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는 저지방, 자연 식물식 위주의 식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며 치유할 수 있는 병이다. 뉴트리팩츠를 운영하는 의사 마이클 그레거 박사의 책 의사들의 120세 건강 비결은 따로 있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 뇌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뇌 기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짧고 굵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으면서 누릴 것을 모두 누리고 일찍 죽는 것을 바란다. 그러나 세상은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적절한 햇빛과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만다. 여기서 적절한 햇빛과 물이란 음식과 운동, 건강한 인간관계, 수면, 마음 관리 등이다. 노년을 병실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건강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는 시대에 아프면서 오래 살기까지 한다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건강한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면 젊을 때부터 자신이 먹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우리 몸의 염색체의 끝 부분에는 텔로미어라는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는 염색체가 닳아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준다고 한다. 술이나 담배, 해로운 음식 습관을 가지면 텔로미어의 손실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금주나 금연, 항산화 물질이 많은 자연 식물식 위주의 음식 습관을 가지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늘어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즉,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세포 노화를 막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종교에는 아니지만 수행자들이 자연 식물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먹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생각도 차분해지는 법이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좋아한다. 어렵고 심오한 뜻이 담긴 말이 아니다.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된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 채식과 미니멀리즘을 지향했던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불멸의 고전이라 불리는 월든에서 이렇게 말한다. 육식에 대한 거부감은 경험의 결과가 아니고 일종의 본능인 것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고 검소한 식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더 아름답게 생각되었다. 완벽하게 해낸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나의 상상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고매한 능력, 시적인 능력을 진정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육식을 특히 삼가하고 어떤 음식이든 많이 먹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의 식사 취향과 관계없이 인류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육식의 습관을 결국엔 버리게 될 것이 인류의 운명임을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야만족들의 비교적 개화된 민족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 습관을 버린 것만큼 확실하다. 대개 자연 식물식으로 소화가 안 되거나 몸이 여전히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소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어라며 그대로 방치한다. 눈치나 불안, 초조, 인내심 부족, 그리고 짜증이나 분노, 미움의 감정이 있어도 근본을 해결하지 않는다. 해로운 음식으로 과식을 한다거나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도피를 한다. 잠시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화가 나거나 우울감에 빠져 도피할 거리를 찾게 된다. 그러는 동안 자존감은 갈수록 떨어진다. 건강에는 먹는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식사는 엄격한 자연 식물식이지만 불안과 짜증, 스트레스, 수면장애, 운동 부족인 사람보다 자연 식물식 위주의 동물성 음식을 조금 먹더라도 마음이 평온하고 화가 없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는 것이다. 나는 블로그를 통해 철저하게 음식 습관을 관리하는데도 아픈 사람들의 댓글들을 많이 받았다. 비건 정크푸드는 전혀 먹지 않고 평소에 동물성 음식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팠다. 비록 온라인이라서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는 내가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도 그 사람의 분위기는 느껴지게 되었다. 헬렌 리어링은 그녀의 명저 소박한 밥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엄격한 채식인이지만 아내를 구타하는 자보다는 육식을 하지만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낫다는 간디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 엄격한 채식인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를 식사에 초대하면 아내와 딸을 심하게 무시해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지 못하게 하고는 혼자서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이 고약한 강성론자는 먹는 법을 제대로 배웠는지는 몰라도 사는 법은 아직 배울 게 많았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활발한 기운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 조금 나쁜 것이 있어도 관대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하더라도 늘 부정적인 말과 상대방에 대해서 비하적인 발언을 같이 한다. 안 좋은 점만 꼬집어서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말의 불안한 감정도 느껴지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은 비슷한 음식을 먹어도 생각하고 느끼고 사는 방식이 매우 다르며 건강 상태도 매우 다르다. 나와 대화한 건강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은 확실하게 다른 말투,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건강하게 먹어도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 매사에 걱정이 많고 스스로를 압박한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를 이루고 싶은데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초조함, 불안감, 강박, 실망, 인내심 부족, 두려움 등등. 건강한 음식이라도 불안해하면서 먹는 것과 평온한 마음으로 먹는 것은 정말로 다르다. 생활 습관도 좋지 않다.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잠도 잘 못 잔다. 식사가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자연식물식을 권장하는 의사들이 동물성 음식을 완전히 제한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소량의 고기와 유제품을 먹으면 바로 암에 걸려서가 아니다. 음식 습관 자체를 교정하기에는 입맛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단번에 동물성 음식을 끊으라고 말한다. 술과 담배도 한순간에 끊는 것이 쉽지 조금씩 서서히 끊거나 소량만 매일 즐긴다는 것은 그만큼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아닌 이상 매우 어렵다. 물론 이미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은 사람들의 경우 철저하게 모든 동물성 음식과 가공식품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심각한 병이 없기에 자연식물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가끔 동물성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해도 동물성 음식을 소량이라도 찾아서 먹지 않는다. 음식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는 동물을 음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먹지 않는다. 진짜 건강한 음식 습관은 비싸지가 않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음식 습관이기 때문이다. 몸에 좋다는 유산균, 오메가3, 단백질 보충제, 홍삼, 슈퍼푸드 같은 것을 원래 먹던 식단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먹던 식단에서 안 좋은 것부터 빼는 것이 건강의 시작이다. 자연식물식은 요리라고 할 것도 없이 정말 간단하다. 집에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과 채소 몇 가지, 그리고 현미, 과일만 있으면 오늘 하루 자연식물식을 할 수가 있다. 한식은 자연식물식을 하기에 가장 좋다. 밥에 나물 반찬을 만들어서 비벼 먹거나 채소와 채소로 만든 된장국을 끓이면 그것이 자연식물식이다. 간장은 마법의 양념과도 같다. 간장에 양파, 마늘, 가지, 버섯, 두부 등 좋아하는 식물성 재료들을 넣고 조리게 되면 밥 반찬은 금방 나온다. 물론 양념도 잘 골라야 한다. 정제염이나 정제설탕, GMO 콩, 발음하기 어려운 화학 성분들, 동물성 성분들이 들어간 것은 피한다. 무농약 콩과 천일염만으로 만든 깔끔하고 맛있는 된장과 간장도 시장에 널려 있다. 재료를 자꾸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조리 과정도 간단하다. 자연식물식 요리는 대개 기름에 튀기거나 푹 가열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데치고 삶고 조리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생으로 먹기 좋은 재료들은 잘 씻어서 그대로 먹으면 된다. 가볍게 먹을수록 몸과 정신도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식단에서 식물성 기름을 빼는 순간 입맛이 훨씬 건강하게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기름을 넣고 먹는 것을 습관으로 하면 기름진 동물성 음식, 튀김, 피자, 중국 요리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찾게 될 확률이 크다. 내 몸이 자연식물식에
적응을 했던 것처럼 나도 이 식단에 적응을 할수록 나의 식탁은 더욱더 간소해졌다. 반찬 가짓수가 많지 않아도 충분했고 요리가 귀찮으면 하지 않아도 되었다. 삶은 고구마, 찐 단호박은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된다. 과일은 물에 씻어서 먹으면 끝이다. 자연 식물식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현미밥 가득 넣은 현미김밥이다. 김밥은 자연 식물식을 하고 처음 말아봤다라고 고백한다. 김밥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연 식물식 김밥은 요리가 필요 없어서 정말 간단하다. 우리 집에는 김을 동글게 마는데 필요한 김발도 없다. 그래서 손으로 말고 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햄을 굽고 계란으로 지단을 만들고 채소들을 볶고 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생김 위에 현미밥 가득 깔고 집에 있는 잎채소, 오이고추를 넣은 다음 손으로 돌돌 말면 끝이다. 그 위에는 천일염을 살짝 뿌려서 간을 한다. 된장에 찍어 먹기도 한다. 처음에는 칼질도 서툴러서 다 터졌다. 톱질을 하듯 살살 썰어야 예쁘게 썰린다. 김밥은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를 넣으면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싶다면 적당히 간을 한 나물과 간장에 졸인 두부, 유부 같은 것을 넣을 수도 있다. 아삭한 맛을 원한다면 인공 색소를 넣지 않은 단무지를 넣어도 좋다. 약간 느끼하게 먹고 싶다면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도 좋고 방법은 취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알록달록 파프리카를 넣으면 비주얼은 더욱더 살아난다. 이제 참기름과 햄이 들어간 김밥보다는 싱싱한 맛이 있는 자연 식불식 김밥이 좋다. 단순해질수록 건강하고 편한 식사라는 깨달음이 온 탓이다. 나는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고 식물성 음식만 먹는다. 멸치 육수도 먹지 않으니 제대로 편식하는 사람이다. 현미밥 같은 통곡물을 기반으로 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겨울철에는 현미밥 대신 고구마를 즐겨 먹기도 한다. 고구마나 단호박, 감자, 옥수수 같은 것들은 통곡물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탄수화물이다. 빵이나 떡이 먹고 싶다면 통밀빵, 호밀빵, 현미빵 같은 통곡물로 만든 그런 빵에 우유나 계란, 버터, 치즈 등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빵으로 선택을 한다. 요즘은 좋은 재료들로 만든 건강한 빵집들이 정말 많고 맛도 좋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글루텐 프리 비건 빵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비건 베이커리와 식당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길 건너 빵집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요즘엔 통곡물 자체인 현미밥을 먹는 것이 더 좋아졌다. 채소는 시금치, 상추, 깻잎, 부추, 무, 오이고추, 파프리카, 당근, 연근, 양배추, 양상추, 브로콜리, 케일 등 취향 따라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다. 과일은 바나나, 망고, 사과, 딸기, 귤, 키위, 수박, 복숭아, 참외 등 계절에 따라 즐겨 먹을 만한 것들이 넘친다. 자연과 거리가 먼 공장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피한다. 껍질을 벗기고 기름과 설탕에 굽지 않은 견과류와 씨앗을 먹는다. 두부를 먹을 바에는 그것을 가공하기 전인 콩을 먹는 것이 더 좋다. 스무디로 간 과일을 먹을 바에는 생과일을 껍질과 함께
아삭아삭 씹어먹는 것이 더 좋다. 인위적으로 지방만 추출해낸 올리브 오일을 먹을 바에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어우러진 올리브 자체를 먹는 것이 좋다. 기름 대신 물로 조리를 하면 아주 깔끔한 맛이 난다. 정제 설탕 대신 비정제 원당을 쓰고 정제 소금 대신 천연 소금을 쓴다. 단맛이 나는 과일을 먹으면 설탕은 굳이 필요 없다. 계절에 따라 먹는 재미도 다르다. 자연 식물식을 시작했던 첫 여름에는 복숭아를 정말로 많이 먹었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복숭아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가을에 감과 홍시를 먹고 나서는 홍시가 제일 맛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겨울에는 귤을 시컷 먹었다. 레드향은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어서 감동까지 받을 정도였다. 날이 추워지니 자동적으로 무겁고 따뜻한 음식들이 생각난다. 고구마도 식사처럼 많이 먹었다. 봄에는 딸기를 즐겨 먹었다. 그렇게 다시 두 번째 맞이한 여름에는 기다렸던 복숭아를 실컷 먹었다. 복숭아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자연 식물식을 하기 이전에도 나는 늘 과일을 좋아했다. 하지만 식전이나 식후에 잠깐씩 먹는 디저트 정도로만 생각했다. 고구마는 다이어트용으로 한두 개씩 먹는 정도였다. 그러나 자연 식물식을 한 이후 이것들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이 말을 되풀이하는 날이 많아졌다. 설탕을 평소에 먹지 않으니 과일 자체의 단맛을 더욱더 잘 느끼게 되었다. 고구마 무게를 재면서 칼로리를 계산하던 과거의 나는 사라졌다. 귤을 먹게 먹었는지 세는 일도 없다. 어린아이들이나 야생동물들처럼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먹는 것이 단순해지면 냉장고가 단순해진다. 냉장고가 단순해지면 장 보는 것도 단순해진다. 장을 보러 가면 내가 보는 구역은 늘 정해져 있다.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생각하지 않고 곧장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기 때문에 고민이 줄어든다. 내가 가는 구역은 과일과 채소 코너이다. 고기나 해산물, 우유, 유제품 코너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자연 식물식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저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식을 통해서 자연 식물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